현 정부 들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최저임금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뜨겁게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시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발해서 중소기업계가 헌법 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중소기업계의 주장,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아주 팽팽히 맞섰습니다. 당장에는 한 30% 해고했다. 우리 앞으로 또 해고할 거고 2, 3년 내로 때려치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7, 80% 정도예요. 최저임금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쓴 게 아니라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임금을 올려서 경제 성장한다고 하는 아주 이당적인 경제 이론을 믿어가지고 이걸 경제 성장의 정책으로 썼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렸던 거거든요. 자, 어제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이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놓고 아주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논쟁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 그 위원회가 있고요.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 이제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라고 하면서 두 차례 지금 인상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국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헌법을 위반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라고 헌법 소원을 해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날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영향,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헌법상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의무를 저버렸느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지금 인상을 했어요. 최저임금을 그렇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요. 재산권 침해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라는 것에 어긋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문제와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결국 우리 헌법의 12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고 이제 제기하는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일단 중소기업 측에서 보면 이 최저임금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만 원을 설정을 하고 2년 동안 거의 29%를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급격히 인상하다 보니까 도저히 줄 수 있는 사람은 중소기업 업주인데 도저히 못 주다 보니까 지금 회사를 폐업을 한다든지 상해 경영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요, 법으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방식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은 위헌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어떤 임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문제는 이제 이것 자체가 보면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헌법적으로 어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헌법적 논쟁이 이제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 측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소기업계 주장에 의하면은 뭔가 법적 근거들 쫙 나열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구체성은 떨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실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고통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 부분하고 법적인 문제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중소기업의 보호 의무라든지 사기업의 통제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질서를 혼란시켰다든지 이런 법적 조항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기관들의 얘기도 듣고 의견도 수렴해서 물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그 자영업자들이 요구한 내용을 100% 수용하지 못했지만 그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또 이게 최저임금위원회라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공익위원이든
뭐 여러 세 군데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 본다면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게 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게 단순히 그냥 자영업자나 아니면 지금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그런 의미는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책임이 정부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저임금 논란이 아주 크게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학점을 매겼어요. 근데 B학점을 줬습니다. B학점이면은 어떻게 높게 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낮게 줬다고 봐야 되나요? 이건 이제 뭐 교수 출신이니까 이게 여전히 이제 평가를 이제 그 학점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피평가자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죠. 본인이 한 경제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 자신이 자신의 점수를 스스로 준 거.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비학점이라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학점이 이 비학점인지는 좀 의문인데요. B학점이면은 일단 높은 점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수로 100점으로 환산하면요. 10점 이상이죠. 80점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우수한 점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출액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고 이 GDP 증가 속도도 지금 굉장히 둔화가 돼 있어서 이 경제 위기, 경제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 수장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이 스스로 비학점을 매겼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네.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차 있는 그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저게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집권한 지 벌써 2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2년 동안 지금 소득주 성장, 즉 최저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주 52시간 뭐 그런 걸 통해서 이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물론 뭐 전체적인 제조업의 어떤 하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외적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걸 더 추동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것들이 저는 이 소득주도 성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병을 진단을 했으면 그 진단의 원인을 자체를 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하든지 뭔가 다른 약을 쓰든지 해야 될 건데 지금의 경제 주체들을 보면 경제가 다 위기다, 어렵다라고 최근에 보면 잇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생각이 오르니까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뭔가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5년 집권 기간 동안 나중에 그래서 실패가 계속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럼 김상조 위원장이 그때 가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상조 위원장의 지금의 경제 진단과 이게 너무 안이하고 너무도 자기중심적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요. 이 전국에 있는 이장님 그리고 통장님들의 수당 인상한다는 소식을 두고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장과 통장의 활동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책을 가로챈 게 아니냐, 우리 걸 왜 가져다 쓰느냐라면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장 통장 기본수당은 15년간 동결되어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그동안에 앞장서서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주장해 왔던 것을 마치 자신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채려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당정협의였습니다. 민주당이 인상을 결정한 이 통장 수당, 이장과 통장들의 수당,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한국당과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훔쳐갔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정책을 뺏어갔다라는 거. 반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장 통장 수단이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한 15년 넘게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하시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좀 시켜서 한 10만 원가량 인상을 하겠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던 정책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한 것처럼 하느냐. 또 바른미래당들은 원래 우리가 원조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내년에 총선이니까 그거 선거 앞두고 이 통장들에게 사실 옛날에 이 통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네. 선심행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올리는 시도는 있었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국회에서도 무너지고 했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하필 또 자유한국당이 원외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이 일하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순방에서 돌아오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책임 소재를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의 감정 싸움은 날로 계속 격화만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가 야당에게 진지하게 와서 한 번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 실장 적어도 제1야당 원내대표면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소통하려는 노력 안 하고 야당을 무조건 압박하는 정말 저는 나쁜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국회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국회 밖에서 이념 선동과 막말 퍼레이드가 반복되는 것이 정책 경쟁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를 두고 한창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그런데 최근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협상 당사자인 서로가 아닌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를 각각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정욱 처장. 네. 그러니까 결국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열쇠는 황교안 대표와 청와대가 쥐고 있다. 네. 지금 원내 대표끼리는 뭐 둘이 앉아봐서 얘기를 해봐 소용없다. 뭐 이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 두 분의 얘기는 본인들의 이 권한과 책임을 좀 뭐랄까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 두 분이 합의하면 바로 국회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야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서 국회 의사 그 일정을 합의하면 국회는 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합의하기 싫으니까 이제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청와대가 소통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고, 그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는 늘 카운터파트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책 정당으로 좀 거듭나라라고 네. 하면서 이 국회 공전의 책임을 황 대표에게 좀 미루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요.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서 지금 국회 정상화, 그러니까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로 돌아오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지금 속보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소통이 부족했다면 더 많이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몸을 낮췄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나서라 그러는데 여당과 야당이 국회 여는데 청와대가 나서는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압박 넣고 청와대가 왜 간섭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 협상은 여당과 야당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내대표도 만나서 하고 대표가 필요하면 또 대표들이 만나시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원내대표 간의 문제고 원내 문제라 청와대가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청원 관련해서 답변을 한 것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강기정 수석은 정무수석의 업무다 그게.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그날 발표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산하고 그다음 민주당 해산 두 개를 한꺼번에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뭐 비서진들은 그걸 따로따로 하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걸 건의를 하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발표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자유한국당만을 위한 한국당만을 향한 그런 비난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엄중한 어떤 그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대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지금 이 감정 싸움이 끝날 수 있을까? 이번 주말이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은데 청와대도 이 감정 싸움을 좀 풀자고 손을 내밀 것 같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밑에서 좀 대화가 진행이 돼서 원활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다른 얘기 좀 하나 해볼까요? 청와대와 곽상도 의원 사이에
또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의 대립구도가 점차 첨예한 이런 가운데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으로 주목됐던 이 곽상도 의원이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법이 보장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 지시와 수사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처벌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이유로 지금 고발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 쪽에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제 17개 사건 중에서 이걸 수사를 하면서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김학의 사건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은폐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뭐 그런 의혹이 없었다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은 아니 자기가 이렇게 명예훼손이 당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지시로 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직권남용 아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 뭐 대통령은 이제 재임 중에 어떤 형사상 이제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소추 자체가 결국 이제 차라리 정치적 공방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검찰로 가서 검찰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정치권은 뭐 전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또 한 번의 또 법률적인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